안녕하세요. 테크팍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정말 비싸죠? 그래서 데스크탑을 맞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 노트북 구입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요즘 게이밍 노트북도 성능이 정말 좋아졌고 데스크탑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상대적인 가성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게이밍 노트북으로 스트리밍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노트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수스 G14 2020년 버전이며 Ryzen 7 4800HX RTX 2060 Max-Q 그리고 16GB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요즘 15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레노버의 리전 5 모델과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에서는 약 1200점, 멀티는 9700점을 기록했습니다. 리전보다는 싱글코어는 15% 정도, 멀티는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세대 뒤처지는 점도 있지만 리전이 15인치 모델이라서 발열 관리가 더 뛰어난 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점수를 보는 3D 마켓 타임스파이는 5500점으로 나옵니다. 3050 Ti를 쓰는 리전보다는 10%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스트리밍 환경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외부 모니터 2개를 쓰고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따로 물려서 테스트했습니다. 4K 모니터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때는 둘 다 FHD로 조절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럼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하스스톤입니다. 이제는 망해가는 블리자드의 게임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게임이 은근히 CPU를 괴롭히는 게임이라 테스트해봤는데 1080p 상황에서는 송출하면서 녹화를 해도 그냥 60프레임을 유지합니다. 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으로 테스트한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이제는 맥크리가 캐서디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놓고 있는데 FPS가 세 자릿수를 잘 찍어줍니다. 이것도 더 볼 것도 없이 너무 잘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144Hz 같은 고주사율은 유지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세 자릿수의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게임은 이제는 저사양 게임에 속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롤은 최상 오브로 해도 프레임이 거의 세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브젝트가 많을 때, 교전 중일 때는 80에서 90프레임 정도를 유지합니다.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킬을 못 맞추는 건 프레임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력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돌린 게임들은 그리 고사양 게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양 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Flight Simulator 2020입니다. 세팅은 하이엔드로 놓고 건물이 많은 뉴욕 맨해튼을 돌아봤는데요. 역시 60프레임은 무리이지만 30프레임은 넘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은 30프레임 정도만 돼도 조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60이 이 정도라면 3070이나 3080을 달고 나오는 요즘 게이밍 노트북들은 세팅을 조금 타협한다면 60프레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프레임으로도 착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튀긴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라이언에어식 착륙법이죠. 스트리밍이 잘 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고질병은 발열과 소음입니다. 그래서 게임별로 소음과 발열을 측정했습니다. 특히 발열은 게임할 때 중요한 WASD 키 주변을 측정했습니다. 롤이나 하스스톤 같은 저사양 게임에서는 35에서 36도 정도를 기록했고 나머지 게임들은 39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고사양 게임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40도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키보드를 따로 쓰지 않으면 게임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온도죠.
소음도 중요한데요. 수치상으로는 1-2dB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 듣기에는 다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꽤나 큰 소음이라서 방송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마이크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노트북의 내장 마이크가 음질이 좋지도 않고 팬 소음이 그대로 유입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RTX On 같은 소프트웨어로 조금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소리가 왜곡되고 그래픽카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팬 소음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블루 마이크입니다. 팬소음 유입 테스트 중입니다. 이제 노트북 내장 마이크로 넘어왔습니다. 온도와 소음 외에도 포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주변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는 편인데요. 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웹캠, 유선 렌즈, 스트림덱 이것만 해도 6개입니다. 거기다 모니터까지 2개라서 포트가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모니터에 허브 기능이 있어서 다행히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콘솔에서 화면을 받아오려면 USB 캡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제품은 허브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내장 카드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캡처 카드를 써야 하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데스크탑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트북으로도 FHD 스트리밍이 아주 잘 됐고 한 대만으로도 송출, 녹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외부 모니터를 사용해도 그랬고요. 다만 발열 소음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었고 주변 기기를 많이 써야 하면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데스크탑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